26일에서 28일에 걸쳐 북중 실질적으로 회담은 27일이지만 어쨌든 3일에 걸쳐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중국이 김정은이 평양 도착했다라는 되돌아갔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결과를. 긴 내용을 줄이자면 그 중간에 뭐 의전이나 뭐나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이 해주면은 일이 잘 풀어질 거다. 핵심 단어는 단계적 비핵화예요. 우리 정부가 그걸 몰랐겠어요? 정말로 북한의 본심이 그것이라는 걸 몰랐다면은 25년 당하고도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고, 아니면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계획된 기만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까 우리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미군사훈련 중단 폐지 패키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4월 29일이 지나면 한반도에는 평화에 싹이 턴다. 이렇게 국민을 홍보해온 겁니다. 속여온 겁니다. 홍보가 아니고. 저는 무지가 아니고 계획된 기만이라고 봅니다. 대국민 사기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 저는 그것도 대국민 사기라고 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정말 북한에게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돈 갖다 주고 인민 보살피고 경제 살리라고 한다면은 핵 개발 포기하고 그렇게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면은 북한으로부터 핵 포기에 답을 얻어내고 대신 그 돈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살리고 경제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돈을 보낸 겁니까? 전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서. 알고 갖다 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쇼업을 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는 걸 끌고 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북한을 핵 만들도록 돈 갖다 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핵 만들으라고 돈 갖다 주면은 인권을 탄압하고 핵 만들으라고 돈 갖다 주면 노벨상 받고, 북한이 핵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알면서 미국을 압력을 가해서 혹은 미국에게 조작된 정보를, 각색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 조작보다는 각색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주는 대통령 역시 노벨상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노벨위원회 측에서, 상위원회 측에서 줄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만, 여기 김치국부터 마시고 김치국 나눠주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더글더글 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격하겠다는 것을 이 정부가 신념을 갖고 추진한다면은 대통령이야 청와대 안보 관련되는 수장들은 전부 사표를 내야 됩니다.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없다.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우크라이나하고 리비아의 사태에서 다 봤습니다. 체제 보장해준다고 미국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도 약속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도 사실은 약속해주지 않았다,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리비아의 카다피를 보고 우크라이나를 보고 김정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정권과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김정은이 그렇게 할아버지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수백만을 죽이면서 대신에 만들어온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정은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관되게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단들이 대북특사단들이 각색해서 우리 서울로 돌아와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걸 또 미국에 가서 똑같이 각색해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각색했어?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라고 했을 뿐이지 핵폐기를 먼저 할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이 핵폐기를 먼저 할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혜택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또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 중국 어제 시진핑 주석도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라는 용어 안 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 비핵화가 뭡니까? 제가 수도 없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아직까지 그 차이를 모르고 쓰는 언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니 보수 지향적인 언론에서 그런 걸 쓰는 건 의도적으로 쓴다 싶시다. 참 진보 지향적 언론에서. 근데 보수에서는 아직도 보면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리고 시진핑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하고 미국이 말하는 우리와 한국이 말하는 우리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하고 정면 충돌을 안 하려고 미화를 시켜 그렇게 쓰는 건지. 북한이 말하는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우산도 긋고 한미 군사훈련할 때에 핵 잠수함, 핵 항모 가져와서 훈련도 하지 말고 그 핵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까지 다 철수시키는 게 비핵화입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예요. 91년 한반도 비핵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까지 했습니다. 김일성은 비준까지 받았어요. 북쪽 내에서. 94년 제네바 협정, 2005년 9.19 성명, 제가 그 되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난 25년간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똑같은 노름을 똑같은 절차를 따라 되풀이하고 있는데 또 속고 있는지 아니면 속는 줄 처음부터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패키지로 일괄 타격, 다시 말해 북한이 비핵화하고 우리는 종전선언 해주겠다라는 거로 맞바꾸자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건죠. 전 절대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6월 15일은 무지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핵 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미사일 개발로 미국을 위협을 하지도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아주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갖다 주고 햇볕 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돈 갖다 주면 그 돈 가지고 북한에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인민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인민 배부르게 먹게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 북한은 스스로 핵을 접을 것이다 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격하겠다는 건 절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에요. 계획된 기만이에요. 계획된 대국민 사기예요. 김정은 지금 얘기할 거예요. 우리 보고. 뭘 놀래나 단계적 비핵화론에 대해서? 난 너희들에게 핵 폐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김정은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미국 가가지고 마치 김정은이 핵 폐기하는 것처럼 전했어요. 김정은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뭐 여당은 뭐라고 얘기해요? 문재인 운전자론이
빛을 보게 됐다. 드디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됐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당이 더 큰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나라가 공중분해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화자찬도 분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토지공개념 들어간 개헌 내용,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자고 하는 개헌 내용을 두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개헌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5천만에게 약속한 거니까 지금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쳐다 붙여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개헌론을 옹호하는 거나 지금 문재인 운전자론이 지금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처지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한국이에요. 중국도 북한을 만나가 지금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김정은이 먼저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거의 시진핑이 먼저 부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북의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대항하는 전략으로 쓰려고 이때까지 해왔지만 일관되게 이번 기회가 절호의 더 강한 기회다. 왜? 미국이 지금 무역으로서 자기들에게 보복하겠다고 관세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북핵만한 카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 북핵하고 관련되는가요? 무역제재 지금 관세 보복 중단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폭이 옆에서 못 돕겠다. 이딴 소리 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당연히 정했을 겁니다. 트럼프에게. 잘 됐습니다. 북중회담이.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잘 새겨들었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설사 당신이 김정은을 만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폭탄 터뜨리는 군사적 제재는 접으라는 얘기예요. 그딴 생각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군사적 제재 접어. 그거 안 하면 유엔 제재를 파기하고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파기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김정은 도울 거야. 그리고 김정은에게 비핵화 못하도록 할 거야. 그 얘기는 노골적으로 안 하겠지만 이 얘기 하겠죠. 김정은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국이 정권 보장도 안 해주고 유엔 대북 제재도 안 풀어주는데 김정은인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핵을 폐기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고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이럴 거 없어요. 트럼프는 조바심을 지금 칩니다. 중국이 이렇게 난데없이 끼던 데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끼들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북중회담 끝난 결과를 듣고 드디어 김정은이 인류를 위해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올 안으로 약속해놓은 미북 정상회담은 일단 하러 와. 네가 중국하고 만나가 얘기했지만 또 나하고 네가 중요시 여기는 당사자는 내가 더 큰 힘을 가진 당사자니까 날 만나 얘기하자. 그걸 안 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구슬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걸 김정은을 만나야만 외교적인 제재를 계속할지 군사적인 제재로 선회할지 그리고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한 말과 달리 미국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 기회를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 이번에 그럼 김정은 입장은 뭐냐? 중국을 감으로써 운신의 폭을 훨씬 더 키웠습니다. 트럼프가 3월 9일날 정호영 실장을 앞에 앉혀놓고 바로 만나자. 5월달에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처음에 트럼프는 4월에 만난다고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좀 진정하십시오.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하십시오. 미북 정상회담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니까 김정은이 사실은 처음 당혹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흔쾌하게 너무 쉽게 트럼프가 자기를 본다는 데 대해서 트럼프의 계산이 뭘까 하고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틸러슨, 맥메스터 다 갈아치우고 폼페이오 훨씬 더 강경한 폼페이오 볼턴으로 갈아치우면서 볼턴이 나왔어 폼페이오가 나왔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이라는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 완화 안 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보내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를 만나서 핵 폐기한다는 얘기만 하고 그 핵 폐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로 핵 폐기 수준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는 물 건너갔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인데 괜히 내가 말 끄집어냈다가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지난 25년 동안 미국을 잘 속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뜯어먹고 먹튀를 했는데 이번에 안 통할 것 같다. 중국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이유는 필요할 경우에 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트럼프한테 가서 일괄 핵 폐기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트럼프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아주고 내 정권 유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게 계속 압력을 좀 넣어달라. 미국이야말로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지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태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도 해달라. 그리고 중국이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해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줄을 미국이 계속 틀어지고 있으니까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홍보 좀 해주세요. 떠들어 주세요. 미국에 압력 넣어주세요. 이 부탁하러 간 거예요. 둘이가 아주 딱 들어맞은 거죠. 시진핑이 한 얘기 뭐예요? 내 말만 들어라. 자다가 떡 생긴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미국에 계속 얘기할게. 북한이 요구한 게 그리고 중국도 요구한 게 뭐냐.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공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에 중국도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너 둘이 앉아서 할 게 아니라 미국이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왜? 나도 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니까 끼워 넣고 그런 것을 다 동의할 경우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중국 무기로 쓰겠다는 거죠.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져가 서로 꼴도 보기 싫다고 말도 안 하고 중국에 북한의 특사가 와도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고 하던 관계가 갑자기 불이 붙은 이유는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이익이 절묘하게 서로가 속셈을 챙기는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뭐로 포장하는 거죠? 김정은, 시진핑 둘 다 나서가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그리고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세계 정세가 바뀌더라도 조중 이 관계는 선친의 선대에서 유지해온 대로 우호적이고 맹방의 관계를 끌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뭐라고 했어요? 이 특별한 시기에 의미 있는 시기에 특별하고 의미 있다는 얘기 뭡니까?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날 찾아온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 특별한 시기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미국하고 둘이만 만난다고 얘기했지만 나의 협조 없이 중국의 협조 없이 중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네가 미국 만나는 건 득볼 거 없다. 그러니까 찾아온 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들어라. 가만 생각해봐라. 당장 너를 살려줄 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최소한 중국은 북한 너에 대해서 미국이 리비아에 대해서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던 것처럼은 안 할 거다.
네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 유지해 줄 테니까 핵 전부 갖다 가지고 미국 갖다 놔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핵 폐기해라. 그럼 그 다음 정권 유지해 주겠다고 그들은 약속했지만 봐라. 카다피도 결국 자기가 대응할 국내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중방어망을 전투기들이 못 오도록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포위대가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 크림반도 결국 자기 손에 넣음으로써 너들을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자체는 친소 반소로 지금 갈라져 있지만 실제로 친러 반러로 갈라져 있지만 친러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느냐. 결국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잖아. 중국은 그런 짓을 북한에게 안 한다. 근데 미국 같으면 그런 짓 할 거다.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했을 뻔한 얘기예요. 김정은 뭐예요? 좋다. 우리 원래 10월달쯤 되면은 정말 정권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도와줄 수 있느냐? 중국 얘기했겠죠. 내가 내놓고는 안 하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몇십 조만 도와주면 몇십 조 원만 도와주면 너희들이 사는데 진짜 그까이 것이야. 그 대신 중국이 시킨 대로 해라.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정전협정에 중국 끼우는 거 확답 안 받으면은 미국 쪽으로 공을 던져라. 그리고 한국에 공을 던져라. 내가 대북 특사들이 평양에 왔을 때 5사람 누구에게도 내가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 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종전선언이라는 걸 넣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북한은 우리한테 공을 던집니다.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건 이 정부예요. 샌드위치가 된 거는 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근데 그 샌드위치가 되도록 자초한 것이 과연 이 정부가 북한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 다시 말해 김정은이가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하는 이 말을 확대 해석을 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가 확대 해석을 해서 진짜 이번에는 단계적인 옛날에 뭐 2007년 2월 13일에 내놓은 단계적 핵 폐기안 7단계 있었는데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2단계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냉각탑 하나 폭파시키는 걸로 퍼포먼스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문 닫았어요. 육자회담도 그 이상 더 안 하고. 중국이 이번에 육자회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 육자회담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일본 끌어넣기 싫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사실 중국하고 대등한 한 표를 가지고 육자회담에 나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북한하고 나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내가 미국을 진짜 힘들게 하는 무슨 침을 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 셋이서 먼저 해결하자. 오늘 양세스가 오늘 한국 옵니다. 8일이란 늦차가 오는데도 이 정부는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북중 회담이 있을 이유 때문에 안 올 거다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계획된 대국민 기만이 아니고 정말 몰랐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보가 이 정도입니다. 대북 정보망이 국정원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부는 국민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오늘 또 자문단 어쨌든 자문단이란 이름인지 더 고문단인가 자문단으로 해가 46명으로 확정을 했대요. 군데 밥에 콩 섞듯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을 콩 섞어 놓듯이 밥에다가 몇 명을 넣었어요. 구색 맞추기죠.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은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무조건 만나겠다는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 한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나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우리는 일괄 타결하려고 했더니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하면서 결국 생각만큼 성공을 못 거두었습니다. 이 어설프고 속이 빤하게 보이는 변명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그렇지만 북한이 뭐 비핵화를 할 의지를 단계적이지만 할 의지를 파악했다는 의미에서는 큰 역사적인 기회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디립돌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 판에 박아놓은 사전에 준비된 홍보문을 읽으려고 남북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그 말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논리를 만들려고 자문단을 만드는 거예요.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결과가 김정은에게 뒷돈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더 단적으로 말하면 남북정상회담 이 정부는 국민을 속여서 북한에 돈 갖다 주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열었는지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그래도 긴가민가 이번에는 좀 뭐가 안 되겠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70% 가까이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리가 없죠. 물론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 남북정상회담 의도가 뭐다는 걸 다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는 채 이 정부가 하는 일을 일단은 그래도 노력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심정으로 했지만 이미 중국과 북한이 입을 열고 얘기를 했어요. 단계적 비핵화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서 북한은 내놓을 카드가 빤합니다. 우리는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는데 남쪽이 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추진 못하겠다. 그게 중국도 겉들어가 얘기하는 거죠. 정말 전번에 27일 3월 27일 북경에 온 김정은하고 얘기해보니 김정은은 비핵화 진심이던데 대한민국 남쪽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좀 더 통 큰 전략을 써라. 너들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든지 종전선언 먼저 하는 신용을 하는 최소한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1992년 팀 스피릿 중단한 것처럼 일단 중단해라. 북한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 그걸 보여줘야 먼저 북한이 좀 안심할 거다. 한미 군사 훈련을 먼저 중단해라. 그리고 그걸 미국에 설득을 시켜라. 이딴 카드 낼 것 뻔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이 한반도 비핵화 바로 그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핵우산 접으라는 얘기예요.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 핵 가지고 와서 하는 훈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할 때 중국이 이거 다 한다고 한국이 약속할 때 중국이 북한에게 진짜 핵 폐기하라고 언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일관되게 선 핵 폐기 후 배상 혹은 후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변수가 입으로 시진핑이 떠드는 만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원하는 수순으로 순서대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계획대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도록 지원하는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중간 카드를 넣어서
북한 핵이라는 중간 카드를 넣어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자죠,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지원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정부는, 그리고 여당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제대로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허무맹랑하고 대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그리고 지금이라도 46명의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이 그리고 고문단이 앉아가 해야 될 일은 현실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종전선언이라는 그걸 연결시킨다는 허무맹랑하고 사실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가지고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골몰할 게 아니라 정말 북한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진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제의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기술을 돌려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사실. 이때까지 국민들을 데리고 정부가 이렇게 대북 정책을 가지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적은, 물론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부터가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만큼 이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국민들 대부분 70%가 이 비핵화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그리고 정부가 그걸 어떻게 각색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찬성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될 거다.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한다면 김정은이 뭐가 있어요, 북쪽이. 핵 포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국력이 있습니까? 직시해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